마이클 버리가 다시 경고를 던졌습니다. 비트코인이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정고점 대비 약 37% 빠진 상태가 단순 조정이 아니라 연결된 자산의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엔 부동산도 은행도 아닙니다. 비트코인 급락이 금융 시스템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전엔 크립토는 크립토였지만 이젠 월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비트코인이 된 겁니다. 첫 시나리오는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기업들부터 손실이 터진다는 겁니다. 대표 타깃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상장사, 스트래티지 같은 곳이죠. 버리가 보는 핵심은 이 구간입니다. 이 레벨에서 스트래티지가 40억 달러 이상의 평가 손실로 들어가면 그 순간 자본시장 조달이 사실상 닫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이 줄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신용 여건이 나빠집니다. 그럼 추가 발행이나 신규 조달이 눈에 띄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보유 비트코인에서 15에서 20%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의 리스크 관리 기준이 급격히 빡빡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시장의 언어가 바뀝니다. 더 못 산다가 아니라 더는 못 버틴다. 이게 더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내려가면 스트래티지의 존속 자체가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MNAV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가가 보유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 대비 프리미엄을 받느냐 아니면 디스카운트로 밀리느냐. MNAV가 1 미만으로 내려가면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는 모델이 스스로 발목을 잡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행하면 주주 가치가 희석됩니다. 그런데 발행이 막히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매수 사이클이 끊깁니다. 즉 매수 엔진이 멈추는 구간이 됩니다. 버리는 이 지점에서부터 최후의 수단 같은 표현이 거론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시장 논리가 성장에서 생존으로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만약 여기서 대규모 매도 혹은 강제 청산이 현실화되면 충격은 단순 가격 하락보다 더 큽니다.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가장 큰 보유자가 흔들린다는 인식이 심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5만 달러. 버리는 이 구간을 임계 시나리오로 봤습니다. 이 레벨까지 내려가면 채굴업체들이 줄도산할 수 있고 살아남기 위해 보유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투매가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가 아닙니다. 공급이 쏟아진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매물이 위에서 대기합니다. 회복은 더디고 변동성은 더 커지는 구조가 되죠. 버리의 경고가 흥미로운 건 비트코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암호화폐 급락이 귀금속 시장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어딘가에서 손실이 커지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익이 난 포지션을 팔아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은 같은 포지션이 현금화 대상이 되면 안전자산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는 실물 금속이 아니라 선물 담보 구조 위에 올라간 상품들 그리고 토큰화된 금속 같은 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이런 극단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물 가격은 붕괴하는데 실물만 수요로 버티는 극단적 분리 현상. 요컨대 디지털 자산의 충격이 담보의 충격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고한 셈입니다. 이런 국면이 오면 투자자들이 느끼는 건 하나입니다. 어디에 투자할까가 아니라 어디에 머물러야 하나. 실제로 요즘 시장에서는 금, 은, 비트코인, 환율처럼 성격이 다른 자산들이 같은 방향으로 요동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 달러 환율도 하루에 20원, 30원씩 출렁이면 가격 수준보다 움직임의 속도 자체가 공포를 키웁니다. 이때 분산 투자는 상관이 깨지는 순간에 힘을 잃고 결국 남는 건 유동성과 포지션 사이즈 관리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주식 채권 시장에 비하면 규모가 제한적이고 과거 테라나 FTX 같은 사건도 전통 금융으로의 전염은 제한적이었다는 주장, 이 말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엔 연결고리가 더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현물 ETF가 커지고 기업들이 재무자산으로 들고 상관관계가 높아질수록 충격이 더 빠르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버리가 말한 핵심도 결국 이겁니다. 가격보다 연결성. 그래서 체크할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첫째, 7만, 6만, 5만 달러. 이건 숫자가 아니라 시장 구조가 바뀌는 경계선입니다. 둘째, 스트래티지 같은 대형 보유 기업의 MNAV와 자금 조달 여건. 프리미엄이 꺼지면 매수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셋째, ETF 자금 흐름. 환매가 커지면 가격 압력도 직접적으로 커집니다. 넷째, 채굴업체 스트레스. 해시레이트, 채굴자 매도, 파산 뉴스가 공급 쇼크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은의 가격보다 변동성. 담보 구조가 흔들리면 안전자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느냐, 더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떨어질 때 누가 무엇을 팔게 되느냐. 연결이 많아진 시장에서는 하락의 공포가 한 자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방향성 베팅보다 현금 비중, 레버리지, 손절 기준 같은 버티는 설계가 성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며칠, 그리고 다음 몇 주는 가격보다 연결고리의 긴장도를 보셔야 합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진짜 리스크입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에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 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